이번 시간에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책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필요한 내용은 좀 메모를 해가면서 어떤 내용들을 공부할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할 내용은 정말 코드를 몰라도 웹크롤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고요. 책을 읽으시면 아셨겠지만 저는 이제는 코드를 몰라도 코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이 책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챗GPT에서 웹크롤링을 할 수 있나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화이트보드로 가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필요 없는 내용은 지워버리고. 자, 왜 챗GPT에서 크롤링이 되지 않느냐? 일단은 저번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크롤링을 할 때 챗GPT에서 할 수 없는 류의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냐 하면 이런 걸 한번 써볼까요? 자, 인터넷에 여러분이 접속을 합니다. 이걸 써야겠군요. 자, 인터넷에 접속을 하는데 접속을 하죠. 여러분이 인터넷에 접속을 하는데 접속을 한 다음에만 보이는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을 하면 그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사실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접속을 완료해야만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고요. 접속을 시작하기만 해도 보이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좀 말이 좀 웃길 수가 있는데 이게 좀 말장난 같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게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하지 않으려다 보니까 이게 말장난처럼 보이는데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보통 뭐라고 얘기하면 동적인 웹사이트냐 정적인 웹사이트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 접속을 완료해야만 볼 수 있는 데이터라는 것이 동적인 웹사이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동적인 웹사이트, 동적 웹사이트. 접속을 시작하기만 해도 보이는 데이터? 좀 말이 웃길 수 있는데 완료하지 않아도라고 할까요? 접속을 완료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데이터. 이렇게 하는 게 맞겠네요. 이런 거를 정적 웹사이트라고 합니다.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이게 명확하게 이해는 되는데 쉽게 말해서 뭐 이제 이런 거죠. 웹사이트에서 이런 멜론 차트 같은 것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지표가 뭐죠? 여러분? 이런 순위 같은 거는 이제 다 아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거는 중요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런 거는 사실 제가 여기에 로그인해서 하트를 누르면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오늘 값으로, 지금 현재 제가 보는 값으로 123,572이지만, 동시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눌렀어요. 그러면 수치가 1이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시시때때로 값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걸 누르기 전에, 그러니까 이 하트를 누르기 전에, 자, 하트를 누르기 전에 들어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트를 누르기 전에 들어온 사람이 있을 거고, 하트를 누른 다음에 들어온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동적인 웹사이트에서는 이런 걸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트를 누른 후에 들어온 사람. 다르게 보이겠죠? 지금 현재 하트를 누르기 전에는 이렇게 보일 텐데 값이 하트를 누르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트를 누르고 나면 이 값이 여기 끄트머리가 3이 되겠죠? 여기가 3이 될 겁니다. 여기가 3으로 바뀔 거예요. 3으로 바뀐다. 끝이 3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언제를 기점으로 알 수 있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접속을 한 후겠죠. 하트를 누르기 전에 접속한 사람은 이 값을 볼 것이고, 내가 하트를 눌렀는데 그 이후에 온 사람은 이 값을 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시시각각으로 이 바뀌는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한 페이지를 동적 웹페이지라고 합니다. 동적 웹사이트라고도 하고 동적 웹페이지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런 값은 챗GPT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챗GPT는 그런 식으로 동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대부분의 데이터를 그 수집을 해야 되는 과정들은 아마 이런 고민거리를 다 안고 있는 것들일 겁니다. 그래서 크롤링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크롤링이 왜 필요하냐? 크롤링은 챗GPT하고 다르게 실제로 그 사이트의 현재 상태를 가져와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도 있고, ChatGPT처럼 정적으로 그냥 이전에 어제 있던 그냥 그 값을 가지고 이제 말을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해지만 어쨌든 정적인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서의 요는 뭐냐면 챗GPT는 자기가 모르는 거를 대답할 수 없어요. 검색을 해서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바뀌는 값은 검색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챗GPT한테 오늘 멜론 사이트의 순위를 알려달라고 하면 그 순위는 알려주거든요. 한번 볼까요? 한번 물어보죠. 멜론 실시간 차트의 10개 곡 정보를 알려줘 라고 하면 좋아요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웹을 찾아보고 있죠. 웹을 검색하는 거예요. 근데 아예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예 안 된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챗GPT가 크롤링에 뭔가 부적합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아까 전에는 됐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안 됐다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크롤링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지금 이 앞부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선 그러면 챗GPT 가지고 크롤링을 어떻게 할 거냐? 엄청 쉽습니다. 내가 수집하고자 있는 데이터가 있는 사이트에서 그 데이터의 위치를 알아내고요. 그러니까 위치를 알아내는 거죠. 데이터가 어디인지 알아야 된다. 여기 있네? 자, 이렇게. 데이터가 어디인지 알아야 된다. 사이트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곡 제목을 알고 싶다. 그럼 이 곡 제목의 위치를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걸 어쨌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 챗GPT에게 요 사이트 데이터 위치를 이제 알려줍니다. 어느 주소에 어느 사이트 어느 위치에 있는 값이다 라고 알려주면 되고 그거를 크롤링 하기 위한 코드를 알려줘라 라고 그냥 입으로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코드가 나오면 코드를 복사해서 코드를 붙여넣으면 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실습이 이제 이 내용이죠. 지금 여기서는 무엇을 하고 있냐? 구글 로고도 우리가 이제 그림이지만 그림도 결국 데이터잖아요. 이 구글 로고를 한번 가져와 보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은 되게 심플한 것으로 제가 구성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멜론 사이트를 보고 있으니까 멜론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 데이터의 위치를 알아내는 방법은 자 F12를 누르면 이렇게 개발자 도구라는 것이 열리거든요. 지금 여기 책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F12를 누르라고는 하진 않는데 그냥 이 영상에서는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후에도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자 이렇게 F12를 누르면은 이렇게 개발자 도구라는 것이 열리고 여기 엘리먼트 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엘리먼트라는 거는 이제 요소라는 건데 결국은 이 안에 있는 이 정보들이 다 요소라는 것이고요. 그 요소 안에 텍스트나 뭐 이런 이미지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소의 위치를 알아내는 건데 자, 이 요소를 우리가 화면에서 보고 있을 때 이 요소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 마우스 포인터를 정확하게 가리킨 상태에서 검사를 누르게 되면 이 요소의 위치를 얘가 펼쳐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 오버해서 왔다 갔다 해보면은 이 요소를 하이라이팅을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림을 알고 싶다. 그럼 이 하이라이팅한 요 TD로 시작해서 이렇게 TD로 감쌌다 그러거든요. 이것도 제가 설명하는데 요 요소를 가리킨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 카피를 한 다음에 카피 셀렉터를 하면 해당 요소에 있는 것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주소를 알아내는 거죠. 너 어디 사니?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볼까요? 자, 요 투베드라는 요 곡 제목을 우리가 알고 싶다면 정확하게 거기를 포인팅하고 있는 요소를 찾은 다음에 이게 제일 지금 안쪽에 있는 요소죠. 제일 지금 들여쓰기로 했을 때 이게 폴더를 열었다 닫았다는 구조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요 곡 제목이 들어있는데 얘를 우클릭을 한 다음에 카피 셀렉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요 웹사이트에서 요 곡 제목의 위치가 지금 저한테 들어와 있는 거죠. 주소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서울시 어디 누가 살고 있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코드를 받으면 되는데 이렇게 부탁을 한번 해볼게요. 사이트 주소를 먼저 얘기해 줘야죠. 우리는 요 사이트가 지금 멜론 차트일 거거든요. 자, 멜론 실시간 차트 요 사이트에서 파이썬 bs4로 크롤링이라고 시킬 겁니다. 근데 크롤링을 할 때 크롤링 대상의 위치를 알려줘야 됩니다. 어디였죠? 요거에 대한 텍스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카피 셀렉터를 하고 이 위치에 있는 텍스트를 크롤링하는 코드 이렇게 그냥 시키는 거예요. 이 패턴이 이 책에서 반복될 거거든요. 사이트에 가서 그 사이트에 있는 거를 이거 기반으로 이제 코드를 만들 건데 그 내가 원하는 데이터는 여기에 있어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코드가 막 나와요. 코드를 복사합니다. 코드를 복사해서 여러분이 하실 건 뭐냐? 그냥 코드를 복붙을 하는 거죠. 복붙을 합니다. 코드를 저장을 하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코드를 실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뭐가 나온 거는 지금 있는 걸 제대로 지금 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다시 한번 시켜볼게요. 이게 챗GPT 특성인데 처음에 요구한 대로 제대로 안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다시 하라고 해볼게요. 이제 제대로 하는 것 같고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보고 있던 곡 제목이 나와야겠죠? 자, 보면은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 페이지에 있는 지금 곡 제목들을 지금 다 나열을 해줬어요. 지금 50가지의 곡을 다 제목을 알려줬네요. 자, 그러면 실제 사이트로 가서 볼까요? 50번째가 있죠? 자, 마그네틱이 50이네요.
실제로 그럼 코드 결과가 그랬는지 한번 봅시다. 보면 마그네틱이죠? 49위는 마일러브네요. 크게 해서 보죠. 마일러브가 49. 마일러브죠? 이렇게 현재 지금 보고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코드가 이 작업들에서 준 거예요. 자, 그럼 이걸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이냐? 자, 이거를 엑셀로 저장하고 싶을 수 있겠죠? 그러면 챗GPT로 돌아가서 엑셀로 저장하는 코드로 변경. 그러면 곡 제목을 다 가져와서 엑셀로 저장을 하는 코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코드를 그냥 또 딸깍 실행을 해가지고 그것을 진행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또 복사를 해서 코드를 또 실행을 해봅시다. 복붙을 하는 거예요. 복붙을 하고 그냥 우리가 할 것은 코드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코드 실행이 끝나고 나서 순위와 공명이 있는 엑셀 파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잠시 실행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코드 실행이 다 된 것 같네요. 뭔가 작업이 다 끝났고 아무런 이제 행동이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여기에 멜론 차트라는 파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이 파일이 정말로 그 멜론 차트 정보를 다 갖고 있는지 한번 보면 좋겠죠. 자, 보면은 놀랍게도 코드 실행을 통해서 엑셀 파일을 얻어냈네요. 간단하게 이 멜론 사이트의 순위를 얻어낼 수 있는 코드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자, 좌우를 놓고 비교를 해볼게요. 정말로 그렇게 됐는지. 자, 순위를 보면 to bed 모르시나요? like Jenny, drowning, home sweet home, 나는 반지 똑같죠? 자, 이렇게 크롤링 코드를 쉽게 얻어냈고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사이트에는 어떤 요소의 위치라는 것이 있고요. 그 위치에는 고유한 주소라는 것이 있는데 주소라는 게 되게 어려운 건 아니고 여기 어디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서 설명하는군요. 네, 아무튼 이 주소라는 것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구글 로고다. 그럼 로고에 있는 거는 항상 주소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 주소라는 거는 이제 실제로는 CSS 셀렉터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냥 주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것이 들어있고 그 위치에 있는 거를 가져오는 코드를 작성해달라라고 우리가 이렇게 자연어로 시키기만 하면 그 코드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그 코드를 그냥 실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실행하면 우리가 원하는 작업이 끝나서 온다. 그래서 이 체계에서 우리가 할 일은 결국은 필요한 데이터의 위치를 알아낸 다음에 그 필요한 데이터의 위치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땡땡땡 사이트에서 그 위치는 여긴데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코드를 만들어 달라 하면 챗GPT가 코드를 만들어 줄 거고요. 우리는 그 코드를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가지고 실행하기만 하면 결과가 나온다. 이게 이 책의 전체적인 기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죠? 요걸 알아내는 방식입니다. 요걸 알아내는 방식. 그리고 크롤링의 계획은 우리가 세워야 돼요. 컴퓨터가 알아서 그 계획을 세워주진 않아요. 방금처럼 그냥 여기 있는 것만 하려고 했는데 챗GPT가 알아서 이렇게 전체적인 제목을 가져다 준 거는 그런 코드가 인터넷에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얘가 학습해서 그걸 알려준 거지만 이건 되게 운이 좋아서 나온 케이스고요. 실제로는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원하는 그 데이터 수집 명령을 내리려면 계획은 명확하게 세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목의 위치는 여기 있는데 그 다음 제목은 어디에 있으니까 이 패턴을 이용해 가지고 전체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라 라고 한다든지 어쨌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는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코드 문법이 어쩌니 저쩌니 제가 그 얘기는 하지 않을 거지만 계획은 이렇게 세워야 되니까 이런 정보는 당신이 알아야 됩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 책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 전체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쇼핑몰 데이터, 그러니까 쇼핑몰에서 이미지도 수집을 해보고 데이터 수집을 한 다음에 그래프를 만들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병원을 운영한다 하면 병원 시술비 같은 거 정리를 해가지고 시트로 만들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이제 데이터 수집을 이제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데이터를 어떻게 내가 활용을 해보고 싶어질 수 있어요. 근데 수집한 데이터를 어디에다 쓸 수 있느냐? GPTS라는 거 아실 겁니다. GPTS 이제 챗GPT에서는 이제 내 GPT라고 해서 이제 서비스 이름이 바뀌었는데 한번 볼게요.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자, 내 GPT라고 해서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이죠. GPT 탐색하면 이제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중에 일부는 그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만의 GPT를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만들 수 있냐? 제가 미리 만들었던 거는 제가 서울인문초등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그 서울인문초등학교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오늘의 급식 메뉴가 뭔지를 한글,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대답을 해주는 애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개학 시즌이죠. 4월 8일이니까 오늘의 급식 정보가 아마 있을 겁니다. 2025년 4월 8일의 급식은? 이렇게 물어보면 인터넷에 없는 제목인데 제가 이미 수집한 데이터를 이 안에다 넣어놨기 때문에 인문초등학교의 급식 메뉴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실제로 오늘 이문초등학교에는 이 메뉴가 아마 나왔을 겁니다. 이거는 명확해요. 왜냐하면 요 답을 해주는 이 근거는 이 데이터 안에 있거든요. open nice.go.kr 여기가 이제 학교 사이트인데 여기에서 정보를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거라 아마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해주고 GPTS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어 번역도 되겠죠. 왜냐하면 GPTS를 만들 때 이 데이터를 근거해서 한글로만 대답하지 말고 일본어로도 대답을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볼 수 있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포켓몬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럼 포켓몬 데이터를 가지고 웹사이트도 만들어 보는 거를 코드로 해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크롤링을 하시기 전에 주의하셔야 될 상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은 아까 전에도 봤겠지만 챗GPT가 항상 원하는 코드를 제대로 동작하게 짜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더욱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거는 코드를 그래서 어떻게 짤지에 대한 계획이나 설명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조건은 결국은 얼마나 디테일하게 그걸 부탁을 하느냐거든요. 근데 크롤링은 디테일 정도가 그렇게 깊진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일반인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인데 그것들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할지는 이제 실습을 해보면서 감을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웹크롤링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제가 뭐에다 비유를 하냐면 그 어렸을 때 그 벨튀라고 하죠. 벨튀. 집에다 벨을 누르고 도망가는 거. 이제 흔히 이제 벨을 누르는 건 그 사람이 그 집에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서 누구세요? 이거 할 거 아니에요. 그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행위나 웹크롤링을 하기 위해 코드를 한번 이렇게 요청하는 행위도 사실 이 벨을 누르는 것하고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를 얻어내기 위한 이런이라고 하면서 화면을 안 보여드렸네요. 이런 데이터를 얻어내기 위한 코드를 방금 전에 우리가 여기서 실행을 했잖아요. 이거 한번 실행을 하는 게 벨을 한번 누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를 악의적으로 1000번을 막 반복을 한다던가 1000번을 반복해서 실행을 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이 버튼을 막 10,000번을 누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는 10,000번을 누를 수 있도록 이 코드를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사실 그 멜론 사이트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입력을 10,000번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런 악의적인 활용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방식으로는 쓰지 않기 위해서 크롤링을 금하고 있는 사이트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이 내용에서는 이런 멜론 사이트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로보텍스트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로보텍스트라는 것은 무엇이냐? 로보텍스트라는 걸 좀 살펴보는 게 좋은데 로보텍스트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어떤 사이트가 있으면 이게 메인 사이트 주소죠. 이게 메인 주소라고 한다면 끝에다가 이걸 한번 쳐보세요. 로봇 텍스트를 쳐보세요. 그러면은 이 사이트에서 너네가 크롤링으로 했을 때 나는 여기는 금지하니까 여기는 들어오지 마. 여기는 아예 배를 누르지 마. 라고 설명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이게 어떤 뜻인지 물어보고 싶으시면 챗GPT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거 무슨 뜻이야? 라고. 쉽게 설명해 줘. 그러면 쉽게 설명해 줄 겁니다. 자, 보면은 크롤러의 이름.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만들죠? 그럼 그 프로그램 이름이 크롤러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크롤러가 오거나 오지 않아야 된다. 어디에는 오지 마라. 그러니까 주소에 슬래시 리소스, 슬래시 송 이런 데는 와도 되는데 어떤 애들만 와라 이렇게 써준 거죠. 예를 들어서 구글봇은 여기 오는 거 내가 허용하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글봇은 공식적으로 구글 그 검색 엔진에서 걸려야 되기 때문에 구글봇은 허용을 한다는 거예요. 다모아 허용합니다. 다모아 이미지 허용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인은 허용하지 않죠. 그래서 유저 에이전트가 명확하게 없으면은 내가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트위터, 애플 이런 애들만 내가 허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왜냐면 거기 그 검색 엔진에 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검색 엔진도 결국은 다 크롤러가 돌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걔네들 허용한 건데 얘네만 허용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일반인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크롤링은 이쪽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책 안에는 웬만하면 이걸 다 확인을 해가지고 웬만하면 아니라 100%다 확인을 해서 되는 것만 했고요. 만약에 뭔가 제약사항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학습용으로만 하는 정도로 소개를 하고 또는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면 다른 그 정책 위반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선에서 실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챕터 1이 여기서 끝났고요. 오늘도 좀 구경하는 선에서 끝났던 것 같은데 본격적인 실습은 다음 챕터에서 해야겠네요. 다음 챕터에서는 웹크롤링 기초 공부하기를 설명을 할 거고 웹크롤링 기초 공부하기는 이제 대놓고 스크레이핑을 할 수 있는 대놓고 크롤링을 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크롤링하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